자, 비트 가격이 좀 빠졌죠. FOMC 회의도 끝났고, 자,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가격 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빠질까? 자, 이유를. 자, 뉴욕 증시 마감. S&P 500 6거래일 연속 상승. 고용 호조, 비둘기 연준 영향.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다는 인상의 안도감을 느낀 가운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부양. 그래서 뭐 뉴욕 증권거래소, 뭐 나스닥, S&P 모두 사상 최고치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요거 거품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자, 연준은 3일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달 중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드디어 테이퍼링 언제 시작할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11월 말부터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부행책 없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신호. 자, 연준이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여서 내년 6월까지 종료할 것. 자, 그러면서 뭐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제 무서운 건 금리 인상 남았죠. 이제 테이퍼링 언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9월 달부터 자산 시장들이 뭐 이미 면역 반응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아무리 뭐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도 무섭지 않다. 자산 시장에는. 자, 연준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테이퍼링 규모를 바꾸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를 수개월간 기다려왔다. 자, 요거 싹 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루 매출 10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위드 코로나가 부른 뜻밖의 반전. 우리 이제 한국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들어갔는데 위드 코로나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밖에 많이 다니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이제 매출도 올라야 되는데 매출이 100만 원이었던 게 18만 원으로 바뀌었어. 매출이 오히려 위드 코로나 전보다 못하는 현실. 왜 그럴까? 자영업자들. 자, 위드 코로나 전하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다. 바로 배달 전문 식당 업주들. 배달업이 굉장히 많이 매출액이 많이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사람들이 못 나가게 되고 집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 앱이라던가 뭐 배달 전문 음식점들 그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뭐 성황을 이뤘는데 위드 코로나로 이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밖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소비 뭐 결제 영역, 결제 범위가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이제 밖에서 외식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줄어들었다. 배달업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줄어들었을까?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이거 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답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FOMC 요거 큰 악재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시장에 그렇게 영향도 주지도 못했고 뭐 테이퍼링 하는데 11월 말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도 안 주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빠지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왜 상승을 할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자, 일단 11월 5일 지금 뭐 시작할겠네요. 33분 있다가 9시 30분에 뭐 있어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있습니다. 자, 뭐 어차피 11월 말부터 테이퍼링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지수가 높게 나왔다, 뭐 낮게 나왔다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뭐 달라지지는 않을 거다. 행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죠. 자, 인플레이션 상승이 전달보다 높게 나왔다, 뭐 낮게 나왔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습니다. 11월 10일 CPI 예측치가 5.5%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예측치대로 나오거나 예측치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높게 나와도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다.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것도 단기 숏뷰. 단기 뭐 횡보 칠 수 있다. 하락해도 뭐 얼마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 롱뷰 보시면 되고 11월 24일 FOMC 회의록 공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그 11월 5일 날 FOMC 그 11월 4일 날 2일, 3일 그리고 4일 날 발표를 했죠. FOMC 회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날짜가 11월 24일 FOMC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이날 회의록에 뭐가 적혀 있을까? 어떤 내용이? 페이퍼링 11월 말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겁니다. 여기서 요거 중요하다. 11월 24일 만약에 뭐 11월 말부터 12월 14, 15까지 또 미국 FOMC 있고 자 이렇게 있죠. 11월 말부터 12월 14, 15까지 횡보 추가나 빠지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12월 24일부터 자 보통 선반영이기 때문에 12월 24일 말씀드리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는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FOMC 우리 또 코인이슈 가족분들 또 답답하신 것도 긁어드리러 왔습니다. 또 FOMC 끝났어. 악재는 해소된 것 같아. 비트코인 가격은 왜 행보칠까? 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그 FOMC 결과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티로 올려드렸는데 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연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11월 말부터 150억 달러, 매달 150억 달러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 11월,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150억 달러 채권 매입을 감소. 그러니까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그 FOMC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럴까? 제롬 파월의 그 이야기 하나에 따라서. 근데 그 이야기 하나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갈렸습니다. 제롬 파월 이번에 발언은 어떻게 했냐면 자 9월 달부터 그 제닛 옐런 누님이랑 인플레이션 상승한 거를 인정을 했죠. 9월 달부터. 9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건 일시적이야.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일시적이야. 계속 똑같은 스탠스 취하다가 9월 이후부터 9월 달 FOMC 발언 때부터 인플레이션 상승을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이번에 성명서 FOMC 성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 또 일시적인 걸로 말을 바꿨어요. 스탠스를 인플레이션 상승은 인정하지만 일시적이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지금까지 흐름에 비해서 흐름에 그 대조를 해서 지금 흐름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야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지금 투자자들로부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안 받는 해지 수단으로 인식을 받고 있죠. 뭐 억만장자 폴 투터 존스 아니면 뭐
우리 트위터 CEO 잭 도시 형님, 그리고 또 헤지펀드 대가 조지 소로스까지, JP 모건 또 회장까지 다 한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이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말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 발언을 어떻게 인식했냐.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 발언을 어떻게 인식했다? 인플레이션 없어질 것이다 해석했고,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SANGBAE 님 멤버십. 자, 제롬 파월이 그러면 넌지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없어질 거야. 주식시장이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합리적이다.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어. 인플레이션 상승은 인정은 해.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 일시적인 거야. 조만간 없어질 거야, 인플레이션.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안 받는 해지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래? 그럼 주식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보다 합리적이겠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합리적이다.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롬 파월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자산시장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롬 파월이 왜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내년 임기 있죠. 임기 연장을 해야 돼. 임기가 아니지, 연임해야 돼. 내년에. 내일이 아니라 연임해야 되니까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롬 파월이. 자, 제롬 파월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잘 보여, 바이든 정부한테?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미국 증시는 미국 정권, 뭐라 그럴까? 미국 정권이라고 봐도 돼요. 정부, 지지율,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미국 증시 결과가 미국 정부 지지율입니다. 미국 증시 결과가 미국 정부 지지율.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안 좋죠.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도 그렇고, 낙태법 폐지율도 그렇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다 확산된 것도 그렇고, 이제 공화당 애들 노마스크, 노백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좋습니다. 지지율이 40% 초반대, 거의 30%대까지 갈랑말랑하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때 정부는 굉장히 좋았죠, 지지율이. 왜 좋았을까?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렇게 미국 정부 지지율을 높이려면 어떤 거를 높여야 되는지 알고 있어. 사업가 출신답게. 미국 증시를 살렸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지지율도 트럼프 때 정권이 좋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정부 정부 지지율을 높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 증시를 살려야겠죠. 증시를 살려야지 미국 정부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당연히 미국 증시 살릴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플레이션 상승은 맞으나 일시적이다. 테이퍼링 시작 언급했고 11월 말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1월 말부터 우리가 테이퍼링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 시작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좋죠. 그럼 누가 안 좋아요? 우리 개발도상국들, 한국 포함, 달러가 없고 신흥국들, 이멀진 국가들, 못 사는 국가들이 힘든 겁니다. 자, 테이퍼링 시작한대. 그렇게 되면
기관들, 기업들,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그 묶여있던 자금들을 어디로 빼요? 미국 국채라던가 뭐 미국 안전한 기업들로 달러로 빼겠죠.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에 있던 자금들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돼요? 침체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상승하게 되겠고 달러 많이 가진 놈이 우세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국이 금리 상승을 하기 전에 개발도상국들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미국보다 늦게 하게 되면 다 말아먹습니다. 나라가 주저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우리 0.25% 금리 인상하는 거고, 브라질도 매달마다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하는 거고,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금리 인상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침체되고 미국은 오히려 자금이 모이니까 상승을 한다. 달러 어떻게 될까? 달러 강세겠죠. 자, 우리 테이퍼링 시장 언급하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자금들 미국 국채,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해.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포함해서 이멀주 국가들 다 침체기에 빠지는 겁니다. 왜? 해외 기업 기관들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주식시장 상승하겠죠. 요거를 노린 거예요, 제롬 파월이.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언급 하나에 주식시장, 뭐 전세계 자산시장이 다 휘청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 야, 제롬 파월 저놈이 뭔데? 그냥 저놈 때문에 뭐 이렇게 증시가 전세계 자산시장이 왔다 갔다 해? 우리 올해 5월 도지코인 솔직히 펀드멘탈도 없고 5월달만 해도 뭐 쓰이는 곳도 없었고 뭐 기능도 없어. 그냥 밈코인이야. 너도 나도 사고 거래량이 높으니까 귀여우니까 그냥 하나 사볼까? 해가지고 산 게 어떻게 됐어요? 880원까지 갔죠. 근데 그 880은 누가 이끌었어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 글 한 줄에 그렇게 모인 겁니다. 코스피 뭐 S&P 뭐 자금들 다 뭉칠 정도로 코인 이슈님 월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트윗 하나 해가지고 한 개 코인 가격이 880원까지 가는, 자금이 뭐 S&P 뭐 코스피 합칠 정도의 금액이, 거래량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제롬 파월, 뭐 제니 옐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누님 형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미국 주식시장 상승, 요거 제롬 파월이 노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가격이 빠지게 되면 제롬 파월 우리 연임 영향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옹호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테이퍼링 나올 거를 이미 인지를 했어. 시장에 지금 면역 반응이 다 생긴 상태야. 9월달부터 테이퍼링 한다, 10월달 한다, 11월달 한다, 12월달 한다. 공포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11월 말부터 시중에 풀리는 언급 발표를 했고 11월 말부터는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가 될 거고 환율 상승하겠죠. 왜? 달러 가격이 높아지면은 원화 가격이 그만큼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뭐 엔화, 뭐 런민비 어떻게 돼요? 다 다른 통화 약세. 환율 상승 때문에라도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악재 해소 이슈로 증시 상승했다. 상승했고 지금 현재 흐름은 미국 주식시장이랑 뭐 전세계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악재 해소 이슈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횡보치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 야 코인 이슈야, 그러면 가격 언제 오를래? 비트코인 가격 언제 오를 것 같아? 자, 당분간은 어떻게 될까요? 횡보 지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자산시장 공포심리 없어질 때까지. 자, 우리 12월 어떤 달이에요? 소비로 인한 유동성 자산이 뒤집어지게 투입되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보지는 않는다. 11월 달 롱뷰로 봅니다. 소비로 인한 유동성 자산이 투입되면 같이 상승.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 횡보 지속되더라도 요거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코인 이슈가 그냥 해서 커뮤니티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주어라 할 말 없으니까 주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줍는 자 무조건 보상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주시면 돼요. 뭐 단타 치고 뭐 메타버스 코인 핫하대. 메타버스 코인 쭈루루 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샌드박스 뭐 4천 얼마까지 올라갔다 이러고 있고 디센트럴랜드 이러고 있죠. 물론 코인 이슈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가격 뭐 500원대에서부터 900원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보단 올랐는데 나중에 올라타신 분들 지금 다 안 좋으실 겁니다. 요런 거 막 오르는 막 40% 60% 올라타면 인생 거꾸로 가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인 이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자, 한국 우리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작했죠. 지금 밖에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막 거리가 못 놀아가지고 막 안달난 사람들처럼.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기분은 좋지 않은. 자,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작했어.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매출이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았어. 근데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네.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하면 안 되지 또 이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뭐 배달업이라던가 뭐 인테리어 관련 사업 그리고 또 제 주변에 파리바게트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코인 이슈야. 우리 팬데믹 때는 파리바게트 매출이 더 잘 나왔는데 파리바게트 요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출이 안 나와.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뭐 결과가 나와 있죠. 소비 범위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적게 나올 거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존에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뭐 이렇게 빵을 뭐 픽업을 해서 아니면 요새 배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파리바게트에서 뭐 쿠팡 앱이라던가 뭐 배달통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배달해서 시켜 드신다고 하는데 빵을 배달로는 안 시켜 먹어봐서 여튼 뭐 파리바게트 해가지고 빵을 사서 보통 집에서 먹죠. 포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되니까 밖에 나가서 뭐 빵을 안 먹더라도 맛있는 게 많지. 또 술도 사 먹고 밤늦게까지. 술집도 24시니까. 이것저것 여기저기 소비를 하니까 빵에 쓸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비 범위 확대로 인해서 요거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받는 업들이 배달업, 뭐 파리바게트, 인테리어 관련 사업. 집에만 있으니까 막 집에 뭐 가구를 들어두고 싶어. 아니면 뭐 페인트가 마음에 안 들어 보여. 평소에는 이렇게 집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막 합니다. 커튼을 달아. 전등을 달고 막 LED를 바꾸고. 한샘이 거의 막 주가가 2배 오를 정도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인테리어 관련 사업들이 주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인테리어 관련 사업들도 매출이 떨어지고 감소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되면 상승하는 업종들은 뭘까?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 자, 어떤 분이 댓글로 야, 코인 이슈야, 너 주식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주식 좀 관련주, 뭐 주식 종목 추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방송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잘 모릅니다. 주식 전문가분들에 비하면은. 근데 이게 코인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어떤 종목이 세일 것 같고 어떤 종목이 또 핫할 것 같고 그게 보여요 막. 진짜 딱 확인하면 또 상승을 해어 있고 미치겠습니다. 근데 뭐 주식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되진 않는다는 거. 자, 어떤 관련주, 주식 뭐 다 통틀어서 어떤 업종이 좋아질까? 여행사, 뭐 백화점, 항공 다 나왔네요. 여행사, 백화점, 항공 또 한 가지 안 나왔어. 렌탈업. 근데 렌탈업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 한정된 공간, 뭐 우리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들 그 여행을 가셔가지고 렌탈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유통 나왔죠. 우리 또 예습하신 분들 또 항공 관련주 했고 화장품 나왔죠. 요렇게 요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이미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좀 갈 걸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워서 여행사, 백화점, 항공, 렌탈업, 유통, 화장품 이런 업종들 강세로 보인다. 뭐 관련주까지 해야지. 코인은 뭐 해당 없죠. 뭐 백화점 코인, 뭐 유통 코인 뭐 없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 말씀드리고. 자, 이래서 요거를 소비 이유가 뭘까? 우리 파리바게트 그 매출 안 나오고 물어보신 분. 소비 범위 확대로 인한 불균형 소비 감소 추세. 이제 소비 한 곳에 몰렸던 소비 그 패턴이 소비 결제 범위 확대로 인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불균형 된 게 균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말씀드리고.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